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내내 이 일정이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청문회 증언. 상원에 출석을 해서 간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뉴욕 증시 짚어볼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파월의 입을 바라보는 시장 폭풍 전야.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주요 내용들 크게 4가지 아래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가 데이터가 계속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를 우리 다 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인플레이션 완화됐지만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런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 온통 매파적인 발언처럼 보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CME 페드워치 툴상 베팅 수치가 압도적으로 금리 50bp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때 25bp 인상 확률이 원래 그 전날에 거의 70%였는데 이 발언 나온 이후에 뒤집혔습니다. 30%대로 뚝 떨어졌고 50bp 베팅 확률이 30%에서 하루 만에 70%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좀 찬찬히 잘 보시면 물가나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원론적인 내용은 이어갔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금리 예상보다 더 높아질 건데 지표나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해서 이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입니다. 근데 워낙 1월 CPI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그 희망에 대한 그 반납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결국 총 정리하자면 3월 FOMC 전까지 2월 CPI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사실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보다 다른 쪽에 더 주목을 했음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대 지수의 낙폭들을 쭉 보시면 다 안 좋았습니다만 그나마 가장 선방한 게 나스닥 지수 1.25%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7% 넘는 조정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더 주목을 받게 되면 빅테크 위주의 낙폭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폭의 깊이로 본 우려감은 금리보다 경착륙 우려가 더 컸다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머크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빠졌고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3~4%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 시총 상위단에 있는 테크 기업들은 1% 거의 미만의 낙폭을 보이는 종목도 많고요. 테슬라 정도만 한 3% 빠졌고 다우 종목보다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종목들이 선방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있었죠. 2년물 국채금리가 이번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수치, 경기 침체 선행지표라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밤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42년 내 최대치까지 밀렸습니다. 이걸 스프레드 차트를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당겼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1980년 초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폴 볼커가 무차별적으로 기준금리 20%까지 끌어올렸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까지 가야만 이렇게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깊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시장에 또 일부 작용한 건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친깡이라는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수위 높은
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견제 발언이 높았는데요.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같이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전인대 때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과 궤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일부 미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고요. 중국 관련 주식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매파적인 분위기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건 오늘 밤에 하원 청문회 일정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을 겁니다. 일정이 아래에 기입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발표되는 중요한 물가지수 2월 CPI는 다음 주 바로 발표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정규장 오픈하기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시장의 해석이 또 나오겠죠. 그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이 시장이 왜 빠졌는가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는요. 그에 따라서 뭐 지수는 둘 다 안 좋겠지만 그에 따라서 종목별의 반응이 또 갈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금리보다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종목별 반응 봤을 때 어떤 게 좀 선방을 했을까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일정 정도 빅테크 상승, 빅테크 하단의 지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 보고서 내용을 쭉 기입을 해봤는데 CNBC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기름이라면 이 AI는 새로운 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투자 의견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처럼 이 AI도 우리 삶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인터넷 대량 보급 시작의 시기를 비유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AI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봉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과 같은 이야기죠. 예, 이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닷컴 버블 시기였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거품을 형성하면서 급등을 시연을 했었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라졌죠. 이 닷컴 버블을 뚫고 살아남은 기업,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이 AI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작업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수혜주 8가지를 꼽아서 커버를 게시했는데요. 탑픽은 엔비디아입니다.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GPU의 대장주 엔비디아라는 의견을 냈고요. 대부분 여기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보다는 낙폭이 적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두는 중국 기업이라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나머지 특징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한 3가지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WTI 유가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항공주죠.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저가항공사인 제트블루, 스피릿의 M&I 인수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제트블루의 주가가 한 3%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합병이 되면 굉장히 큰 항공사가 될 거라는 이 우려감 때문에 움츠러 있었던 나머지 다른 경쟁사들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겠죠. 3%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에서 이 델타 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면서 델타 항공의 주가도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이 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금융주가 좋아야겠죠. 금리 오르면은 금융은 수혜가 되니까요. 그런데 정반대의 흐름, 이 관련 기업들이 한 4%, 3%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금융주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 증시 내에서는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하나인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기차의 낙폭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좀 크게 빠졌는데 미중 갈등 우려가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리비안이 이 CB 발행 한다고 하면서 그 오버행 이슈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배터리 소재단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응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미 증시에서 아주 뚜렷한 주도주가 신재생단이라는 점을 한 2, 3주 정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퍼스트솔라가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가 나올 때부터 매일 거의 이제 퍼스트솔라 태양광 섹터하고 풍력 섹터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물론 대부분 이 아랫단에 위치한 태양광 풍력주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은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 퍼스트솔라의 신고가는 IRA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세부한 발표가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모멘텀 재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퍼스트솔라의 이 6개월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말 흐름이 부진했었죠. 원래 2022년에 미국 의회 IRA 발의가 되면서 그때 잠깐 기대를 했다가 주춤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한 발표가 원래 작년 말에 발표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특히 3월 들어서 폭풍 질주라고 있습니다. 이 세부한 발표 시점이 올해 3월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국내에서 법안 관련 이슈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한국판 IRA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주의 탄력도 굉장히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IRA에 담길 법안은 크게 두 가지의 골자가 있겠죠. 한 가지가 탄소 감축을 위한 녹색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입니다. 일단 탄소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제 에너지 전환 보조금 지급 방향으로 잡힐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해상풍력 촉진법 본회의 통과 기대감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제 확정된 건데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이 1,300기가와트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 연간 단위로 또 환산해서 보면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닙니다만 작년의 발주 정도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관측인데 아무래도 서프라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수소는 앞으로 해외에서 수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와 맞물린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반도체입니다.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최대 25% 세액공제 안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모멘텀을 찾자면 정부 정책이고 당시에 배터리, 반도체 등등 정부 정책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반도체 부분 보시면 이 당시에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이달 중에 개정안 마련을 할 것이라고 관측됐는데 이게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30%까지 최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보조금 지급을 더 많이 해주겠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반도체 장비주, 그 당시의 화면입니다. 이들 종목들 지금 주가 레벨 확인을 해보시면 이 당시보다 다 거의 위쪽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이나 세제 개편, 이런 세제 지원에 대한 얼마만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비주에 대한 수급이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양호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은 큰 그림으로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예, 쭉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위성통신 분야에 대해서 어제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사와 이 위성 사업자의 합종 연횡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관련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우주 관련 프로젝트가 이제 3월, 5월, 6월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임라인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관련 기업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시세가 좀 좋았죠. 특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스타링크의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이쪽에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의 밸류체인이기도 해서 주목도가 좀 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세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이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경영권 관련주, 로봇, 철강 일부 종목의 이 수급 쏠림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슈만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게 2차 전지, 리튬, 원소재 관련 기업 그리고 AI, 로봇 테마였습니다.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 설립 예정 소식은 지난번에 체크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LG전자의 튀김 로봇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독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이었고요. 경영권 관련주 대표적으로 SM이 되겠죠. 반격의 재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브 쪽에서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 발표를 했는데 이거 거의 뭐 사실상 실패였죠.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15만 원 공개 매수 발표를 했는데 어제 또 하이브가 18만 원 공개 매수 고려한다는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인데 일단 어찌되었든 그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이브나 카카오 누가 이기게 되든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두 종목의 주가의 흐름 부침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은 이제 분석하는 데 손을 떠난 모습입니다. 이슈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